야 이제 됐다라고 싶은 순간 그때 이제 개그맨을 잘려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에 안 나가서 6개월 동안 이불을 덮고 암막 커튼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청년들 누구나 이 시기는 당연히 겪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겪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왜 실패했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KBS 공채 개그맨이시자 이제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황현희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투자 얘기도 하겠지만은 투자 마인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인생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뭐랄까 투자자로 모신 거라기보다는 네. 사실 어떤 작가로 좀 모셨습니다. 아, 예, 사실 뭐 홍보하러 나왔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네.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세컨더리 마인드. 그 전에 책은 투자 관련된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관해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마음을 먹고 우리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좀 달려가 볼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농축해서 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를 한번 좀 써봤어요.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도 용기를 낸 거죠. 왜냐면 근데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 쓰는 게 처음은 약간 그래 쓰고 싶어라는 생각에 쓰다가 너무 힘들어. 덥죠. 너무 힘들고 막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수십 번 했었는데 이게 다시 쓰게 되는 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 저자 이제 제가련을 작가, 그러니까 비겁한 돈을 같이 썼던 제가련을 작가랑 이번에도 같이 책을 냈는데 술자리에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과연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요즘 강의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책을 주는데 자 멀리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손 들면은 제가 정성스럽게 사인한 제 16,000원짜리 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을 들어서 뭐 어디 멀리서 안 와도 돼요. 뭐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돼요. 뭐 이라크에서 왔어요. 뭐 이래도 된단 말이죠. 근데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손을 안 드시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오늘 화장을 안 했고 제가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더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맞다. 뭔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뭔가 실수하는 걸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걸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들이 있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책은 그래 마음껏 한번 실수해보자.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의미에서 세컨더리 마인드는 정확하게 한 줄로 표현하자면 마음껏 실수해라. 당신의 실수는 당연한 거다 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써봤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니까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 벌써 거부감이 있잖아요. 어렵죠. 우리나라는 실수하면 안 되고.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손 못 드는 것도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이랬는데 옆에서 바로 나 부산인데 하면은 쪽팔리 있고 막 뭔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주저하게 되는. 이 전문용어로 쿠사리 먹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손을 들어 약간 이런 뭐라고 할까봐. 완전 한마디 들을 것 같고 망신당할까봐. 이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오늘 8일이에요. 오늘 뭐 9월 8일이야. 그러면 자 8번 일어나. 18번, 맞아요. 28번, 38번 계속 굴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땠어요? 우리 눈 깔았잖아요. 안 불리려고. 하다못해 막 야 대각선 나와부터 그 뒤에 나와 앞뒤로 다 나와 해가지고 하고 나서 못 풀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문제 틀리면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저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려나가기 싫어서 그 상황들을 자꾸 모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뭔가 새롭게 뭔가 하거나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났고 그래 맞았어요. 저희 때는 심지어 그렇죠. 틀리면 맞았어요. 발바닥 맞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다.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시켜가지고 틀리면 때려. 뭐지? 그러니까요. 그 당당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풀다가 이거 모르겠는데라면 그래 모를 수 있어. 이게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학습의 방향인데 강제로 시켜놓고 틀리면 때리고 뭐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피하려고 한다. 뭔가를 도전하려는 거를 스스로가 막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성공을 경험했던 것은 저의 큰 실수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실수를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된다. 실수죠. 뭐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잖아. 아 오늘 예를 들어 네. 뭐 정태희 씨랑 저랑 뭐 얘기하다가 실수하네. 그럼 그래야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게 맞아. 아, 술 먹다가 아니 뭐 이거 예를 들어 뭐 실수했어. 술이든 뭐든 뭐 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예를 한번 들어본 네. 거고 뭐 어떤 실수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다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네. 라는 거의 시작이 바로 세컨더리 마인드의 시작이거든요. 음. 뭔가 시도를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이 방송이 네. 저도 실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방송 나가잖아요. 음. 분명히 욕이 달립니다. 음. 예. 근데 그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제일 편하죠. 치킨이나 시켜 먹고 맥주나 한잔 하고 그래서 아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띵까띵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나와서 뭔가라도 이야기를 하고 책이라도 썼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 욕도 보면서 내가 발전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적인 비판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저는 누구나 장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마음을 먹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잘 안 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마인드가 예, 우리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하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뭔가 실수를 하면 뭔가 혼난다는 거가 강박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또 안 하려고 하고 안 또 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안 걸렸는데 다른 애가 걸리면은 오히려 좀 놀리죠. 다행인데 얘가 틀려 그러면 네. 아유 저거 봐라 저 괜히 저렇게 욕 먹고 나서서 욕 먹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꼭 뒤에서 뭔가 욕하고 뭐 끌어내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익숙해져 버린. 그게 뭐랄까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실 두려워요. 이런 마인드들. 그러니까 뭐 나 자신이 두려울 때가 있고 남들에게 가진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나 자신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움직이고 뭔가 어떤 목표로 했던 일을 계획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이제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앞에 대중에 선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떨까? 뭐 이거 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려움은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뭔가 움직였을 때 뒤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그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내가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개그 콘서트 출신이니까요. 재밌는 새 코너를 짜서 제 코너가 다음날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코너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두려움이죠. 네.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잘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몫입니다. 왜냐? 내가 잘 되면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일남 유튜브가 네. 잘 되면 어떤 한 경제 유튜버는 그만큼 또 안 그러겠죠.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일남 유튜버가 좀 안 좋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더 그럴 기회가 수 오는 있죠.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사람한테 꼭 누군가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뒤에서 잘 될까봐 걱정하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두려움은 이제 남의 것이다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내가 먼저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걸 극복하려고 지하철 가서 막 자기소개도 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크게 성공했던 경험이 저는 딱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의 경험은 저의 실수로 이제 시작된 경험들이거든요. 뭐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아시는 뭐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얼굴을 알리고 네. 좀 인지도 올렸던 모습이었는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개그맨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웃기고 바로 네. 그러는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쉬운 건 아니어서 개그맨을 처음에 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원래 여기 책에다도 썼는데 원래 꿈이 작가였어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네.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나마 이제 글 쓰는 이 작가라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작가를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다음 카페 같은데 이제 글이 올라온 거죠. 네. 뭐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오디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극단 모집인데 오디션 없음, 선착순 모집, 니네들이 직접 나가지 않는 이상 내쫓지 않은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조건이 파격적이네. 획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렇게 글을 쓰려면 이런 극단에도 들어가봐서 경험을 해야 된다 생각에 무작정 이제 찾아갔었죠 그때. 네. 무작정 찾아갔다가 전유 선생님을 처음 뵌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처음 했던 말이 계란으로 웃기는 걸 100가지를 이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100가지를 써오라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건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닌데 이 실수를 저질러서 나는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마음을 바꿔먹으죠.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이 실수 내가 어떻게든 실수를 얻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나도 분명히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계속 좀 했었어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거를 전현 선생님께서 여셨는데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게 이제 너희들은 뭐 웃길 만한 뭐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다. 네. 너희들은 못 갔으면 100원 정도로 책정되면 딱이다. 그래서 100원짜리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제가 처음 했던 실수의 철 발걸음 때문에 100원짜리 콘서트 무대에 올라서 제 꿈이 완전 바뀌었죠. 180도로. 거기 이제 공연에서 뭐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의 시선을 따라오고 나에게 이렇게 다 주목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이 무대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처음으로 어떤 이제 여성분이 저에게 팬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가온 거죠. 첫 공연인데 네. 팬이 된 거네. 여대생분이 저 그게 계기예요. 여대생이 계기가 된 거네요. 큰 아주 계기죠. 요약을 하면 큰 계기죠. 그것도 여대생 맞아요. 때문에 개그맨이 된 거네요. 아니 뭐 뭐 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네네. 없지만 큰 계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난 작가야,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같이 개그맨 시험을 봤던 김대범 씨가 제가 하도 떠니까 무대에서 제가 사실 전 단 한 번도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맨날 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지하철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뭐 인사를 원래 해. 엄청 내향적이시고 그래요. 말도 잘 안 해요. 예. 저는 단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뭐 오락부장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과대표 같은 것도 해본 적 없고 남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 개그맨이 되더라라는 걸 전 처음 느낀 거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실수들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에요. 뭐 사람들한테 말 걸고 뭐 집에 와서 좌절하고 그냥 집에서 눕고 싶고 안 나가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너 공부 안 할 거니까 저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거나 가서 기술이나 배워라 라는 상황들. 어딜 가도 키 168에 지방제 4년제 법대 나온 사람. 사실 대외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뭐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 살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기 싫으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지하철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걸 한 거예요. 했죠. 쉽지 않은데 진짜. 전 앞에 나서는 거를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낯선 사람한테 말을 절대 걸지 않아요. 그건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런데 뭔가 명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화를 시작을 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제가 해화역 4번 출구 앞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김대범 씨가 이제 하다가 다음 단계다라고 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주더니 야 이거 마약인 줄 알고 팔아 뭐 이러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낯선 사람한테 처음 말 거는 게 어려웠을까요? 이걸 패스하고 나서 뒤에 이걸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팔어 라고 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처음이 어렵잖아요. 처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이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 뒤부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근데 이랬던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떨겠습니까? 절대 안 떨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이제 다른 작가였던 제가련을 작가가 썼던 게 올림픽 리스트 30명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올림픽 리스트 중에 처음부터 금메달을 목표로 운동을 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메달리스트들. 그렇죠.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했는데 메달리스트 중에서 정말 금메달을 목표로 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작가라는 목표를 세웠다가 개그맨을 만드는 극단에 들어갔다가 개그맨이 되는 인생 일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었다라면 이런 거를 하지 못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서 지하철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을 때 내가 그런 걸 왜 해? 아니 야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안 해. 아유, 그 집에 누워서 있는 게 편하죠. 그냥. 근데 해보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게 제일 슬픈 거다. 이게 제일 실수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제일 실수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 걸고 애국가 부르고 막 팔고 막 웃기려고 하고 막 거기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무대에 서는 거는. 무대에서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뭐 말 잘하는 개그맨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똑부러지게 뭐 말하는 적은 있었지만 뭐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했었지만 대외적으로 누군가 앞에 서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불가능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시대상하고도 좀 맞는 얘기일 것 같은 게 요즘 청년층들 중에 뭐 한 40만 명 뭐 넘게 그냥 논다. 네. 뭐 나는 그냥 구직 활동도 안 한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하는 게 뭐 의미가 없다. 거기다 또 이제 뭐 했다가 뭐 실패하는 게 뭐 더 뭐 힘들다. 뭐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실패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실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된 것도 우연찮은 실수를 통해서거든요. 네. 여러분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 쓰림에서 만든 포스트잇 역시도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접착력이 너무 안 좋은 접착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누군가는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댔겠죠. 그 실수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네. 좋은 종이가 될 수가 있겠는데라는 의미에서 포스트잇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비아그라 알죠? 비아그라도 처음에 전립선 치료제였는데 이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다른 네.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실수거든요. 왜냐면 약을 먹었는데 다른 게 이상하다고 하면 이 약은 실패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오히려 더 좋은 성공사를 만든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지난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수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개그맨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2014년에 야 이제 됐다라고 싶은 순간 그때 이제 개그맨을 잘려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밖에 안 나가서 6개월 동안 집 앞에 이불을 덮고 암막 커튼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청년들 누구나 이 시기는 당연히 겪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겪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왜 실패했지? 예를 들어 투자로 생각해보면 제가 2020년도에 분명히 2021년도, 2년도, 2022년도에 제가 분명히 방송에 나와서 전 주식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냐면 욕이 많이 달렸죠. 지금 뭐 이주시적인데 뭘? 네. 예, 뭐 하는 거야? 뭐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개그맨이 뭘 알아? 막 이런 말들 많아요. 그거 또 댓글 알잖아요. 되게 무섭게 살벌하게 다시는 쓰시죠. 살벌하게 쓰죠 진짜.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좀 성공한 투자였던 거였죠. 왜냐면 그 이후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네. 많은 자산이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고 이 시장을 떠나요. 그럼 실패하고 끝이에요. 실패하고. 근데 거기다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내 실수를 온전하게 내가 바라본다면 이 상황에서 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됐었구나. 이번 상승장, 이런 부동산 상승장, 아니면 이런 주식의 상승장, 아니면 이런 코인의 상승장에서 이런 실패를 내가 좀 겪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겪지 않아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지.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나는 더 달라질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남들의 비웃음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은 내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안고 가는 거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려움을 그대로 쌓아안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현명을 갖다 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파할지에 대한 난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뭔가 항상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이렇게 사람이 딱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그런 계기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개그맨 되기 전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고 공무원 시험은 3번 다 떨어졌지만 아까의 그 실수담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개그맨 시험을 한 번에 붙었던 인제 있었고 뭐 개그맨으로도 당연히 잘 되고 뚫린 길을 정말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서 잘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도를 하고 이제 됐다라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를 안고 나는 안 돼, 끝났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실수를 벼랑 끝에서 떨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절박하게 다시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 실수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런 실수는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잘 되지 않아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을 보셔야지. 저도 그러면 개그맨으로 실패를 하고 나서 그냥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부일남이나 저랑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건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 게 결국에 내가 이제 이거를 실패라고 이제 인정하는 순간 어찌 보면 실수가 실패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이제 그걸 인정 안 하고 이제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실패냐 실수냐라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뭐 포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바로 실패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실패예요. 거기에서 손 놓고 이 시장을 떠나면 실패입니다. 이게 뭐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엔 잘하자 이런 생각. 당연하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시장에서 누구나 다 실수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일남도 제가 알기로도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방송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이제 투자하다 그럴 수도 이자 있고. 3.5에 빌린 게 6.5까지 갔거든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도 못 맞춰요 그런 거. 그 금리가 갑자기 그렇게 오를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뭐 떼돈 벌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못 맞춥니다. 그 무리하게 뭔가를 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컸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산된 안에서 사람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좀 도전을 했다면 실수해서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엔 이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자 시작도 안 해요. 그렇죠. 예. 실패할까봐 아예 실수를 막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요. 이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욕먹을 것 같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누가 욕하는 것 같고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거기에 현미대경 들여대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지. 여기서 끝내면 진짜 끝난 겁니다. 유명한 명언들 많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야구 명언도 있고. 마이클 조단의 예를 좀 들어봤는데 마이클 조단이 슛을 9,000번을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몰라요 잘. 마이클 조단이 끝나는 버저가 울리기 전에 버저슛이라고 하잖아요. 버저슈터라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끝나기 전에 게임의 결정적인 한 골로 결정나는 그 게임을 16번을 놓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뭡니까? 항상 는 것처럼. 당연하죠. 마이클 조단의 이야기를 우리 둘이 오늘 하잖아요. 한 2시간 넘게 떠들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만 가지고. 하지만 그 역시 실패를 했고 다음에 또 시도를 슛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슛이 들어가고 역사적인 이름이 남는 선수가 됐지. 그 실패만 나열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그냥 평범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냈다면. 근데 아니죠. 여기가 실수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실패가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겁니다. 몰에서 실수할 마음을 품고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 마이클 조단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실수하는데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이거 피펜한테 줄 걸 괜히 내가 3점 슛을 쐈나 하고 딱 던졌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 그럼 괴롭겠죠. 욕 먹겠죠. 저 찰스 바클리보다 못하네. 뭐 이런 얘기 듣겠죠. 역시 레지 밀러가 3점 슛은 잘 쏘지. 이런 평가 들었겠죠. 코비 브라이언트 나왔을 때 아예 한물 갔어. 마이클 조단.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스타를 다 꼽아봐도 전 제가 봤을 때 마이클 조단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 저는 1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도 다음 실수를 할 것을 알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망했어 끝났어 하고 접고 떠난다? 그건 끝입니다. 계속 시도하면 계속 실수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만의 가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책 내는 거 자체가 실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책을 내고 잘 보세요. 이 전에 냈던 책이 그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돈 벌었다는 책입니다. 돈 벌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돈 벌었다는 내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물간 개그맨이 갑자기 나서서 저 돈 벌었어요 짠 하고 나서 이런 유튜브 하고 있어. 그거 보고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저는 근데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가치를 계속 다른 걸로 실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즐겁게 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용기가 안 났어요. 엄청난 용기예요 지금도. 자기계발서를 내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저도. 분명히 욕먹거든요. 댓글 지금 달려있을걸요 지금 밑에 보면. 분명히 욕합니다. 욕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욕하고 이런 거 두렵고 손가락질한 거 당연한 겁니다.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펙이 좋다는 정치인들 대중 앞에 서자마자 50% 그들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50%의 지지율을 받고 그 대통령 일을 그만둔다? 그럼 평생 존경받습니다. 엄청 평생
종교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무조건 욕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가받기 좋은 직업이 연예인이에요. 네. 너무 쉽잖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노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웃긴지 안 웃긴지, 연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그냥 저를 욕해주세요. 네. 네, 어떻게 보면요. 이 용기입니다.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서 내가 더 얻어가고 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걸 당연히 저질러야죠. 네. 그 실수들을 해야죠. 저 역시도 그렇게 책을 내고 여러분들 앞에 부일남에 또 나온 이유도 용기를 낸 겁니다. 실수할 용기를 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대부분은 네. 이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네. 귓속말하거나 이런 거는 편하지만 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무언가 또 바뀌는 것도 있는 것이라. 뒤에서 네. 욕하는 게 뭐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움직여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노력도 안 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이 사람을 씹어서 이 사람을 낮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훨씬 멀리 나아갔고 이 사람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네. 쉽게 저 사람을 비난을 가하면 저 사람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최악의 문제 아세요? 연예인에서 아무도 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연예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동료가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야 그래 괜찮아. 아이 뭐 넌 잘 될. 야 언젠간 잘 될 거야. 이게 제일 최악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짜 얘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나보다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말 절대 잘 못해요. 왜냐면 얘가 나보다 잘 되면 나는 죽는데. 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방송 쪽은 이런 게 엄청 심합니다. 네. 예. 결국에 내가 이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당연하죠. 통해서 또 이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편합니다. 네. 그 집에 가서 지금 누워서 자고 싶어요. 네. 잘 자전거 타고 싶고 그냥 한강 가서 라면이나 하나 그냥 편의점 가서 먹고 싶고 치킨이나 시켜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집에서 퍼즐 자면 좋죠. 그냥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욕먹을 용기를 내잖아요. 욕 써주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욕 써주는 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잘 되라고 욕만 예. 욕만 달려. 아니 그 욕이 뭐라고? 그 되게 신경 쓰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누군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 쓰레기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바닥에 그냥 떨어져서 그냥 가야죠. 지나가야죠. 그 일일이 다 대응하고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거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마인드를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예인분들 그 평가의 최전방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의 최전방에 서 있으면서 나는 욕먹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생각인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네. 평가 뭐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웃긴지 안 웃긴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뷔페 간 듯이 나는 인기만 얻고 싶고 재산상의 이익만 취득하고 욕은 먹기 싫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감수하고 있고 네. 그런 걸 감수해야 그 이후에 오는 성공을 당연히 달려갈 수 있죠. 이거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직장인은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은 일 잘해봐요. 뒤에서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 지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후배가 선배보다 빨리 아, 승진하고 이러면 그쵸. 다 손가락질 막. 네이버에 41세 CEO가 앉잖아요. 그 밑으로 다 나가라는 소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욕해요. 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이라는 게. 결국에 남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된다.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실수할 마음을 생각을 먹고 내가 내 인생,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루에 5분도 생각 안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야, 그거 내가 되겠어?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사면 되겠니? 그게 너 그렇게 투자하다 망해.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오롯이 하루에 제일 많이 합니다. 난 내 생각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야, 그 말이 제일 웃기다. 막 이런 개그맨도 안 웃긴데 무슨 개그맨인데 투자할 건데 너 투자하면 망해. 이런 이야기들. 책 낼 거야. 야, 네가 무슨 책이야? 너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개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성공의 계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워낙 많이 드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야, 그거 되겠어? 네.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다.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 실수할 마음을 먹고 가져야 된다. 그 말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